안녕하세요. 미스티수입니다. 2023년 호주 시드니입니다. 후드티에 운동복 바지 차림, 백팩을 맨 남자가 마지막으로 CCTV를 한 번 더 쳐다봅니다. 그 남자는 화장실 칸막이 문을 전부 열어보고 어디가 좋을지 확인해 보는데요. 피해자를 장애인용 화장실 칸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청소 중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폴 타이슨, 그는 아주 꼼꼼하고 계산적이며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었어요.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변호인은 말을 잇지 못했고 법정인은 모두 그 영상을 보기 힘들어했습니다. 릴리와 폴은 사립학교 체육 코치로 일했는데요. 2023년 10월 25일 오후 7시 폴은 릴리가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뒤따라 들어가 망치로 그녀를 살해합니다. 그 뒤에도 말하기 힘든 일들을 하고 다니는데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악몽으로 바뀌는 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5주간의 짧은 연애가 불러온 상상하기도 힘든 결말을 불러온 사건입니다. 먼저 피해자 릴리 제임스는 21살에 에너지가 넘치고 친구도 많은 아주 밝은 여성이었어요. 릴리는 늘 바쁘게 지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시간이 생기면 바로 공부를 했죠. 당시에는 수구 강사로 파트타임 잡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하고 있는 곳은 엘리트 체육 전문인 세인트 앤드류 스쿨입니다. 당시에 그곳에서 근무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인데도 성과가 아주 좋았다고 해요. 2023년 8월에 릴리는 아버지에게 동료인 폴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수구와 수영 코치로 일하면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폴 타이슨과도 이곳에서 만나게 됐죠. 폴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부모님과 함께 호주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세인트 앤드류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학교의 스포츠 주장과 반장을 했고 졸업한 뒤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여러 차례 호주에 돌아왔습니다.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 사람이 3번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23년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자를 신청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비자를 신청했을 때부터 거짓말로 비자를 신청했어요. 이 비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 그리고 특정 직책 이상에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 이걸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풀려서 과장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추천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조작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니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다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학교에 등록했던 기록조차 전혀 없었죠. 하지만 폴도 평판이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릴리와는 캐주얼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폴이 좀 수다스러운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릴리는 폴의 그런 점을 좋아했다고 했죠. 그리고 예의 바르고 침착한 타입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은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릴리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냅챗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릴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추적하고 그걸로 트집을 잡고 약간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CCTV에 이런 영상이 남아있는데요. 학교에서 릴리가 살해당하기 며칠 전에 폴이 릴리를 밀치고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월 20일 금요일에 릴리의 21번째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릴리는 이때부터 헤어지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였고 폴에게는 이 사건이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파티에 릴리는 폴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릴리의 전 남자친구는 이 파티에 초대를 받았죠. 폴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마침 그 근처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으니까 파티가 끝나면 릴리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할 얘기가 있던 릴리는 여기에 좋다고 대답을 하죠. 파티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난 릴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폴이랑 같이 있으면 조금 쎄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좀 위험한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요. 짧은 기간 만났지만 느낌이 좀 없겠죠. 한편 폴은 친구들이랑 근처의 피자 가게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분위기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미지 관리를 좀 잘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표정 관리를 잘 못하고 핸드폰으로 스냅챗 어플에 지도 기능을 켜서 릴리가 파티장 안에 있는지 계속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 얘기를 계속 하면서요. 견제를 엄청 했다고 하네요.
둘이 파티장에서 나갈까봐 아주 불안했던 폴은 결국 먼저 식사 자리를 떠나서 파티장으로 향합니다.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 시간보다 1시간도 넘게 일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를 받지는 못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을 붙잡고 안에 릴리랑 그 전 남자친구 혹시 뭐 하고 있는지 또 같이 있는지 은근슬쩍 물어보는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핸드폰에 스냅챗 지도 기능으로 위치를 계속 확인해 가면서요. 그리고 그 주변에 주차된 차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누구 차인지 확인하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스토킹이에요. 범죄죠. 확실하게 이미 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파티가 끝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릴리는 폴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폴은 일단 거절하고요. 그리고 짜증을 내다가 침묵합니다. 릴리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얘기하자고 고집을 부리다가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대화 끝에 결국 친구로 남기로 합니다. 릴리는 이 얘기를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말했어요. 다행히도 성숙한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잘 정리했다고요. 하지만 폴은 그저 본인의 본성을 잘 숨기고 있었던 거였죠. 3일 뒤에 폴은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할 D-Day로 설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폴이 이 모든 걸 계획하는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그날 평소와 같이 출근을 했어요. 가족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는데요. 저녁 8시 반쯤 릴리는 아빠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전화하지 말고 이유도 물어보지 말고 지금 당장 학교에 나 좀 데리러 와줘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빠는 바로 괜찮냐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릴리는 여기에 다 괜찮아. 근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 라고 또 답장했습니다. 여기에 릴리의 엄마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빨리 학교로 가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미 벌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폴은 화장실에서 망치로 릴리의 머리와 목을 가격했습니다. 25번 이상이었어요. 아주 지나친 공격이었는데요. 분노와 집착이 폭발한 상태였던 거죠. 경찰들이 처음 릴리를 발견했을 때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녀의 머리색이 원래 검은색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1시간 12분 동안 그 안에 릴리랑 같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그는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변명거리를 생각했던 걸까요? 릴리의 아버지가 받은 메시지 폴이 보냈던 거였어요. 사건이 발생한 그날 폴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릴리의 집까지 7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차에 앉아서 그냥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반복했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2시간 전부터 세세한 과정들을 미리 연습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릴리의 변호사는 이 과정들을 폴의 드라이런, 즉 리허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범행 며칠 전부터 학교 화장실 주변을 배회했는데요. 모든 걸 다 계획해둔 상태였다는 뜻이죠. 이런 일들이 전부 다 CCTV에 남아있어요. 먼저 사건이 발생하기 10일 전에 철물점에 들러서 망치를 하나 구매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휘둘러 봐요. 범행을 이때부터 계획했고 이 계획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테스트한 거였을까요?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는지 집으로 돌아와서 룸메이트의 공구함에서 망치를 하나 더 챙깁니다. 범행인은 이 룸메이트의 망치를 들고 왔던 걸로 밝혀졌어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체육관의 화장실입니다. 이곳은 코치들이 환복을 하는 장소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화장실은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폴은 당일에 체육관 화장실문 2개를 계속 열었다 잠궜다 해봐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골랐습니다. 반대쪽에는 청소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놓아서 입구를 강제로 막아놨습니다. 유인한 거였죠. 그리고 저녁 7시 학생들은 모두 학교를 떠났고 코치였던 릴리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폴이 2분 뒤에 따라 들어갔고 1시간 12분 뒤에 그는 혼자 나왔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학교를 나와서 차를 몰고 근처에 20분 정도 떨어진 다이아몬드 베이라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8시 47분쯤 여기 도착해서 쓰레기통에 범행이 사용한 망치를 버립니다. 그리고 룸메이트에게 6개월치 월세라고 하면서 9,100달러를 송금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오후 11시 15분쯤 차에서 내려서 배낭을 메고 보호구역으로 걸어 들어가서 33분 정도 뒤에 호주의 119죠. 000으로 전화를 걸어서 릴리를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침이 오기 전에 누군가 거기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 스포츠 구역의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의 첫 번째 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받은 교환원은 폴의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고 감정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물어봤고 그는 말하지 않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폴은 차로 돌아갔고 1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보호구역으로 돌아가서 그곳의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경찰들이 오전 12시 2분쯤 현장에 도착했는데 폴이 뛰어내린 후 3분 정도 뒤였어요. 다음날 학교는 일주일 정도 폐쇄됐고 폴이 바로 주요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0월 27일 오전 8시에 다이아몬드 베이 아래 바위에서 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폴의 가족은 그의 시신을 네덜란드로 송환하지 않고 화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리의학 전문가는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로 한 이 결정은 앞에서 자신이 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폴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나 성격 장애를 겪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의 전 여자친구는 이런 증언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일을 내가 당했을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녀는 폴과의 관계가 초반엔 아주 평범한 커플 같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약간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한 친구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이폰으로 서로 상대방 위치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폴이 그 위치 공유를 바로 시작하자고 했다는데요. 전 여자친구는 원하지 않았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동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꺼둘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또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에 커플 사진을 올려두게 하고 만약에 그걸 폴이 없는 사진으로 바꾸면 바로 연락이 와서 왜 바꾸냐고 화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져 있는 기간이 생기면 우버이츠 같은 배달 음식 어플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보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이제 좀 부담스러워서 소셜미디어를 다 차단했는데 폴이 이 계정의 비밀번호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다니는 교회로 말도 없이 나타난 거죠. 여자친구는 폴을 좀 진정시키려고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 이제 헤어지자. 폴은 못 참고 옆에 있던 나무를 주먹으로 막 치는데요. 너무 놀라서 여자친구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폴은 여기에 대답합니다. 내가 때리고 싶은 걸 때릴 순 없으니까. 진짜 무섭죠. 그리고 이후에도 이틀 정도 전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목격됐습니다. 이걸 다행히도 그녀의 아버지가 목격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멀리까지 쫓아내요. 그리고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니까 앞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이 이후에 폴은 호주로 가게 됐고 사건이 발생한 거죠. 릴리의 장례식은 2023년 11월 17일에 그녀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많은 가족과 친구들은 릴리를 활기차고 외향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겠죠. 이 사건은 호주에 아주 큰 파문을 일으켰고 젊은 여성들이 겪는 데이트 폭력과 집착의 위험성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집착이나 통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할 때가 있고 이 정도는 참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최악의 경우이지만 이런 비극도 발생합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 어디서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